9월 FOMC에서 연준이 50bp를 인하했고 양적 긴축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휴장했던 우리 증시 지금 아직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어떤 흐름 보일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금리 인상은 끝나고 이제 금리 인하기에 접어든 것은 사실인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도 혼조세, 우리도 지금 개장 초는 굉장히 기대가 찬 모습이었는데 지금 시간이 흐를수록 코스피는 낙폭이 커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통상 우리 월요일 날 이 시간이 이제 경공매 살피는 시간인데 오늘은 FOMC 특집에 또 워낙에 연휴 끝에 우리가 시장 전략을 한번 살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또 저희 프로그램에서 새로운 인물 한 분 모셨습니다. 오로라 투자자문의 유창희 본부장님 도움 말씀 주시기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제 9월 FOMC에서 연준이 B컷을 단행했는데 네. 오늘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당분간 국내 증시에 좀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일단은 뭐 사실은 오늘도 지금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긍정적으로 반응한다? 네. 비록 코스피는 하락 전환했고 네. 하지만 반도체,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수 하락을 끌어내리는 거라 생각 좀 하고 있거든요. 나머지 종목군들은 대부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0.8% 정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경기 민감한 섹터가 코스닥이 좀 많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최근 한 3번 정도 FOMC 회의라든지 잭슨 홀 미팅 이런 것을 좀 비교해 본 그때 어떤 사례를 본다라면 FOMC 회의 이후 혹은 잭슨 홀 미팅 이후에는 증시는 미국 증시는 상승을 마감했지만 오히려 그 다음 날 혹은 그 이후에는 주가가 좀 하락세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미국 증시가 새벽에는 이제 금리 결정하고 나서 주가가 올라왔다가 거의 뭐 보합으로 마감한 상황에서 지금 시간에서는 일단은 나스닥 선물이 다시 1% 정도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마감을 해준다라면 향후 증시의 어떤 부정적인 이슈보다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지만 만약에 반대로 또 과거의 사례처럼 좀 하락세로 마감한다라면 조금은 시장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내일 이제 BOJ 회의가 있죠. 예. BOJ에서 이제 금리 인상을 이번에 하진 않겠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한 빠르면 10월, 늦어도 한 11월 정도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고 미국은 또 이번에 점도표를 본다라면 연말까지 해서 추가 0.5bp 정도, 0.5% 정도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이제 엔화가 좀 변동성이 좀 커질 수도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은 어찌되었든 미국이 처음에는 B컷을 했지만 앞으로는 B컷을 안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달러 약세가 조금은 제한적인 흐름을 보여주면서 엔화 같은 경우도 어저께 새벽 같은 경우 미국이 금리를 결정했을 때는 순식간에 140달러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지금 143엔까지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화도 다행스럽게 1330원 전후에서의 어떤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엔화가 좀 급격한 변동성을 보여준다면 원화도 약간 변동성을 띌 수 있고 이것은 또 증시에는 약간의 부담적인 부담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나서 좀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늘 시장 흐름을 좀 본다라면 일단 조금 더 긍정적인 분위기 쪽으로 조금 움직일 가능성을 염두에 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유 본부장님 네. 지금 소속 기관이 이제 오로라 투자자문인데 네. 제가 알기로는 업력이 한 4년, 5년 회사 설립한 지가. 네, 좀. 네. 지금 그러면 고객들 이제 그걸로 국내만 하시는 것도 아니고 뭐 네. 미국도 들어가실 거 아니에요. 네. 우리 쪽하고 미국 쪽하고 수익률이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뭐 해외 증시 미국 쪽이 네. 조금 더 수익이 좋은 부분들이 있는데 네. 사실은 예. 미국 쪽도 이제 최근 들어서 뭐 러셀이라든지 이런 게 예. 좋은 흐름을 보여줬던 것이지 빅테크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았다라면 아무래도 국내 증시보다는 좀 좋은 결과를 보지는 못했을 가능성도 높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국내 증시도 결국에는 어떤 섹터, 어떤 종목에 좀 투자를 하냐에 따라서 수익률은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거나 지난 8월 5일을 갖다가 자꾸 우리가 이제 뭐 블랙먼데이라 해가지고 네. 80년대 블랙먼데이는 이제 완전 막 역사로 들어가 버렸는데 그때 이후로 진짜 외국인들 주구장창 팔거든요. 네. 이걸 갖다가 지금 버팀목을 하는 게 우리 개인 매수세인데 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2,600 자체가 높아 보이는 이 좀 답답한 상황인데 지금 우리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의존도 심한 탓, 뭐 이것 때문일까요? 지금 우리 본부장님 시장에 계시면서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코스피의 이 뭐랄까 이 답답한 흐름, 네. 그 배경은 뭐라고 할까요? 물론 그 안에서 종목 따라 이제 수익을 내시는 분, 뭐 그냥 매년 내 종목 왜 이렇게 개걸음만 해 싶으시도 하겠습니다만, 네. 네. 크게 봐서 지수를 봤을 때. 사실은 네. 주가 지수만 보면은 좀 답답한 모습들이 네.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은 아무래도 특정 종목에 혹은 특정 섹터에 편중돼서 매수와 매도가 좀 반복되는 패턴이 뭐 한 2010년 이후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네.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다 생각 좀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최근 한 2년 정도 수급 흐름을 좀 정리를 좀 해봤었는데 네. 2023년도 상반기 흐름을 좀 본다라면 외국인 12조 정도 주식을 순매수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보면 삼성전자를 12조를 매수했어요. 그리고 하이닉스는 1조 정도 매수를 했고요. 예. 그리고 2023년 이제 하반기죠. 하반기에는 외국인이 한 3조 원 정도 순매수를 했는데 이때도 삼성전자는 한 4조 6천억 정도 순매수를 했고요. 에코프로가 이제 2조 1천억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한 4조에서 5조 정도 매도를 했기 때문에 순매수가 좀 적은 편이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보신다라면 상반기 그리고 7월 11일까지 보신다라면 26조 원 순매수를 했거든요. 그때 6월 30일 지나고 나서 뉴스를 보면 외국인이 23조 상반기에 매수했다. 역대 최대라 이런 뉴스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7월 11일까지 보면 외국인은 추가로 해서 26조까지 순매수를 했는데 삼성전자에 11조 원 정도 매수가 집중되었고요. 절반이죠. 그리고 하이닉스에 3조 7천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올해까지 보면 하이닉스의 순매수가 들어온 게 한 5조 조금 넘는 편이거든요. 예. 상반기까지만 예. 봤을 때. 근데 삼성전자에는 거의 거의 30조 원 가까이, 거의 27조, 8조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시장이 안 좋았을 때 7월 11일 이후부터 보면 외국인이 거의 9조 6천억 정도 순매도가 나왔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대부분 삼성전자 7조 2천억 그리고 하이닉스에 3조 5천억 정도 순매도가 들어왔습니다. 한마디로 외국인이 우리나라 증시를 순매수해서 겉으로 보기엔 엄청나게 좋아 보였었지만 자세히 본다라면 삼성전자에 거의 집중된 네, 매수를 보여줬고 나머지는 그냥 간헐적인 매수를 보여주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못 가게 되면 주가 지수는 답답한 흐름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안에서 주가 지수는 그렇지만 또 종목은 좀 순환매가 좀 보여주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 그럼 왜 삼성전자에 집중해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할 수밖에 없었느냐? 아무래도 국내에서 차지하는 경제 점유율이 좀 높다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조금 아쉬운 뉴스가 이제 주말에 나왔었던 게 하나 뭐냐면은 네. 그 성심당이 그 2022년 영업이익이 150억이었고요. 2023년 영업이익이 315억이었다고 합니다. 예. 네, 영업이익률이 뭐 18%, 뭐 25%라고 했는데 뭐 이걸 뭐 단적인 이걸 하나의 예로 모든 걸 평가할 수는 없지만 성심당보다 잘한 상장사가 코스피엔 46%밖에 없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코스닥에는 단 10% 정도밖에 기업이 없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뭐 이걸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대1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성심당 어떻게 보면 빵집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전에 그 성심당 네, 말씀하시는 예. 거죠? 빵집보다도 못하다. 그런 기업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외국인들은 좀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큰 기업의 일부 기업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주가 지수는 좀 제자리 걸음을 보여주는 흐름을 연출시킨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업종 상황 좀 여쭤볼게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지금 계속해서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모건 스탠리 그 리포트 때문인 것 같은데 네. 삼전하고 SK하이닉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조금 추가적인 주가 하락 가능성을 좀 열어놔야 된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빠른 회복은 좀 쉽지 않다 생각 좀 하고 있는 게 어쨌든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목표가가 좀 하향이 됐는데 아무래도 실적 성장이 좀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3분기 실적이 예상치가 원래는 한 13조 원 초반 혹은 12조 원 후반이었는데 지금 10조 원대로 떨어져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표가가 하향되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전 그렇게 보고 있어요. 뭐 뉴스에서는 뭐 나오는 것들이
그 레거시 반도체의 가격 상승이 좀 둔화되고 있다. 왜냐하면 세트 업체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완성 업체들이 네. 이미 재고를 많이 예. 쌓아놨었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좀 둔화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저는 그것보다도 오히려 하이닉스의 독주 체제에서 삼성전자하고 마이크론이 힘을 좀 못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주가 하락을 불러일으켰다 생각하고 있고요. 모건 스탠리가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12만 원대로 대폭 낮췄습니다. 예. 주말에 나온 예, 리포트 예. 보고서인데, 거기에 내용을 본다라면 기존에 다 알고 있던 내용이라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이미 HBM3E를 통과를 해가지고 이제 납품을 시작을 했고, 삼성전자도 아무리 늦어도 뭐 10월에서 11월이면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라면 HBM의 경쟁이 좀 세질 것이고, 그러면 하이닉스의 독점적 지위가 뭐 상실될 수 있다는 우려감들 때문에 목표가를 하향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것은 일부 반은 맞지만 또 반은 틀릴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게요. 왜 그러냐면 하이닉스의 최근에 내용 그 이야기를 기자회견이라든지 뭐 컨퍼런스 콜 내용들을 본다라면, 지금 HBM 같은 경우는 레거시 반도체랑 다르다는 거죠. 레거시 반도체는 노트북이라든지 스마트폰의 수요가 둔화가 된다라면 같이 수요가 꺾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 HBM은 어떻게 보면 주문 맞춤형 반도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 이미 2년치의 공급 물량을 다 계약을 맺어져 있다라고 말을 했었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추가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을 마이크론이나 삼성으로 공급받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구조가 만약에 깨졌다? 그렇다면 모건 스탠리의 리포트가 맞는 것이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면 저는 오히려 하이닉스의 독점적인 지위는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3분기 실적을 추월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여기에 대한 프리미엄이 저는 좀 주가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모건 스탠리 리포트 때문에 조금 조정을 받고 있지만, 저는 3분기 실적이라든지 또 뭐 우리나라 기업뿐이 아니라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확인되면서 만약에 AI 투자에 대해서 의지가 꺾이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주가는 재평가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오늘 반도체 얘기까지 듣고 또 다음에 모셔서 더 자세한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